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을 했고 지금 이번 주부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위크 정말 최대 쇼핑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글쎄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한은금통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혹시 소장님은 예상하셨나요? 저는 당구장에서 후배한테 들었어요. 저쪽에 채권 쪽에 일하는 친구인데 네. 야, 요즘 왜 이렇게 국채 선물이 자꾸 오르냐 했더니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한은금통이 금리 인하할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뭔 소리야 다들 뭐 채권 애널들 전체적으로 다 동결 예상인데 하니까 돈 태우는 선수들이 먼저죠 이러면서. 아. 예. 그리고 뭔가 조금 예산안 확정도 되기 전에 추경 얘기부터 나오고 할 때 네. 약간 이렇게 낌새가 있었다면서. 네. 그렇다면 이거는 경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얘기가 되길래 그런가 싶어서 저는 또 어느 정도. 그거 한가 싶었는데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렸잖아요. 맞아요. 예. 직설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 소장님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 있었죠. 뭐라고?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네, 저희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영상 보니까 열일하고 계시던데 네, 네. 잠을 안 주무시나 푸석푸석 하시네. 아, 네. 요즘 피곤합니다. 네. 피곤해요. 네. 트럼프가 된 이후로 속보를 전할 게 많아가지고 아. 참 이렇게 찍을 게 많죠. 네. 전해드려야 될 소식도 많고 네. 또 오늘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이 처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녹록지 않다. 예. 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 궁금한 게 네. 이 대표 올리는 영상에 제목이 어떤 거는 속보효고 어떤 거는 그냥 효던데 아. 분류 기준이 뭐예요? 속보효는 말 그대로 지금 속보인 속보 거고요. 성격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효는 이제 칠판에다 그냥 한다는 칠판을 쓰면서 그냥 그래서 하는 말이긴 한데 무게감이 좀 있죠. 네. 그래요. 저도 짧은 영상이지만 보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미국 이렇게 진짜 추수감사절 풍성하겠어요. 미국 사람들. 네. 그렇죠. 주식 든든하겠다. 연금 계좌 빡빡 올라가겠다. 칠면조 아주 특대로 시켜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보니까 정확하게 저점이 언제였냐면요. 2022년 10월 달이었습니다. 22년. 그러니까 이제 2022년 10월이니까 23년, 24년, 2년 됐죠, 지금. 네. 보통 일반적으로 강세장의 흐름을 보면 상승이 처음에는 이게 상승하는 게 맞아? 이게 회의론에서 이제 싹이 트고 그래요. 의심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네. 이제 됐다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근데 이번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에는 대략 한 25% 올랐고요. 이번에 올해도 또 26% 올랐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동안 50% 이상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딱 2배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럼 여기서 더 가냐? 음. 내년에는 쉬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월가에서도 작년 이맘때쯤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어요. 안 좋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JP 모건마저도 이제 좋다고 얘기하고 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올해는 26% 상승했는데 내년에는 10% 정도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틀리겠죠. 네. 어떻게 틀릴 것이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다고 했는데 네. 빠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올린다고 했는데 더 많이 오를 더 경우가 많아, 있을 그렇죠. 텐데 제 생각에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더 많이 라고 오른다. 많이 생각합니다. 오른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승장도 그렇고요, 하락장도 그렇고 특징이 있는데 네. 초반에는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오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각도로 오르고 세 번째는 이런 각도로 오르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그래요. 기아 변속 아저씨. 그리고 네.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빠지는 게 맞나?
이렇게 빠지거든요. 항상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게다가 지금 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지만 연준도 내년에 금리를 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네. 게다가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그런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밑으로 꼬라박을 거냐 네. 아니면 위로 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위쪽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 증시 말씀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국내는 좀 다른 문제겠죠. 네, 국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국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뭘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뭘 지켜봐야 글쎄요, 되는 제가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그 기사 네. 질문지 주신 것 중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잘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네.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최근 한 5년, 6년 동안에 해외 주식의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그래요. 네. 국내 주식은 하나도 늘리지 않았어요. 네. 너무 잘했죠. 잘했. 너무 잘했죠. 예. 그리고 채권을 보니까 국내 채권은 비중은 높고요. 해외 채권 비중은 낮아요. 너무 잘한 거 아닌가라는 어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주식과 채권을 나눴을 때 주식은 해외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게 맞고요. 채권은 국내 채권의 비중이 높은 게 맞습니다. 국내 채권의 비중이 높은 게 맞다라는 얘기는 채권은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네네. 그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 혹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고 내년에도 주식보다 채권이 국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예. 근데 반대로 미국은 채권보다 주식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좀 탄탄하다라는 거겠네요. 네, 그 예. 파월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좋은데? 미국 경기. 너무 좋아. 뭐 이런 표현을 했었죠. 네. 그럼 이전에 50bp 단행한 거는 뭐라고 해석이 그거는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 예. 것 같아요. 파월도 그 이제 트럼프가 된 이후로 혹시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제스처를 네. 보냈어요. 지난번에 예. 연설할 때 제가 예. 보니까 파월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 형 저기 미안한데 그때는 내가 바이든 될 줄 알았고 지금은 아니니까 네, 이번에 12월에 인하 안 하고 1월에 취임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형님 되시고 나면 네네. 선물조로 네. 그러면 12월에는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런 네, 분위기. 12월 동결 가능성 높고 네네. 내년에 취임하고 나서 네네. 그런 지금 분위기인 또 것 같습니다. 시장의 프라이싱은 그래도 12월에 그래도 한번 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에 반하는 네네. 그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한 60% 정도 네.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안 할 않나. 가능성. 어제 뭐 뉴욕장이 쉬었으니까 그럼 우리 얘기 좀 할게요. 네네. 어떻게 이 대표는 금리 인하 전망하셨어요? 하는 아니요, 못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네,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하는 총재가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영상 제목이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 물어보려고 아예 보지도 않았네. 뭐 네. 구국의 혈당까지 제목을 다셨대. 네네. 제가 그 정도까지?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네.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조적이라는 단어였어요. 구조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네. 금리 인하하면 원화 약세되고 돈 다 빠져나가고 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예. 질문도 있는가 하면은 금리 인하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예, 사실 그래요? 이게 보면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원화 약세인 거죠. 원화 약세가 여기서 1,400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약세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금리 인하를 선택한 이유가 되겠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가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했으나 네. 레드 수입을 할 줄 몰랐다. 그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쏠려버렸고 그게 이창용 총재의 네. 워딩입니까?
제가 좀 약간 의역을 좀 의역을 했습니다. 하자면? 의역을.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 수입이 됐다라는 얘기는 트럼프의 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경제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3분기에 수출이 둔화됐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조적이라는 것의 표현에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방점이라고 봐요. 경쟁국과 경쟁 심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수출 경기의 구조적인 둔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다. 라는 거죠. 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저는 뭐 여기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SK 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요즘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이제 안 하고 계신데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정말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다,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섹터들은 보통은 철강, 화학 이런 쪽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힘들죠. 중국이 한번 건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너무나도 저가 공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 공세를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도체까지 여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중국에서 반도체까지 들어오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중국에서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부터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을 주는 추세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지원을 한다. 네, 근데 지금 벌써 한 5년, 6년째 발표를 안 해요. 도대체 얼마를 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율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 장사를 하지? 이유는 보조금이에요. 근데 그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보고 미국이 한동안은 그만해라. 니네 좀 너무한다. 보조금 좀 그만 줘라고 하다가 작년부터 어떻게 했죠? 안 되겠다. 나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G2 국가라고 하는 글로벌 G2 국가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할 정도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우리나라 상황은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뭐 어제 삼성전자 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G2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저렇게 때려 박을 정도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 구조에서 경쟁을 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 25bp 하면 이게 되나?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용단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그거 한 거. 미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만으로도 몇 달을 달립니다. 기대감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빠지진 않았어, 지수가.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플러스가 났다면 지수 제법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았으니까. 이 부분, 이게 근데 우리 증시로서는 그렇게까지 특히 외국인들이 파는 게 찝찝한 거예요. 네. 경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경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요. AI 패권 경쟁, 그러니까 AI 혁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있고요. 진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AI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그냥 반도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자면은 전력기기 쪽에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는 AI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AI로 전환되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안에 끼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냥 AI 판이 이렇게 이 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게다가 트럼프?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이제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AI 패권 전쟁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AI로 전환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냐면은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전장이 소위 네. 말하는 기업들이 싸우는 전장이 동네였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예, 되고 요 지역에서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네. 이제 AI가 되면서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전 세계로 전장이 퍼진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 1등이 다 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디서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가격이나 아니면은 인프라로 돈으로 이렇게 자본력으로 이제 때려 박으니까 명함을 못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하는 거고 네. 또 여기다 고율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음. 계속 막는 거네요, 그런 쪽을. 미국이 중국에 그렇게 관세를 때리고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중국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은 미국이 왜 저렇게까지 나오느냐 이 배경에는 중국이 있어요. 네. 미국이 왜 이렇게 반도체를 규제할까요? 만약에 반도체 규제를 안 하면 중국이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그 AI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네. 얼마 전에 우리 자동차 회사 임원분들이 현대 그 중국에 가셔가지고 화웨이의 자율주행 차를 타보고 너무너무 놀래서 진짜 깜짝깜짝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AI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네. 적어도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정말 그 테슬라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주면서 네.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요, 중국인의 피로 자란 거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잖아요. 예. 자율주행 하다가 사고라도 한번 나봐요.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아마 사고가 많이 났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예. 이미 지금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쌓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G2 국가는요 지금 명백하게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반칙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살포하고 글쎄. 있고 지금 이거 규제를 이렇게 완화한다고? 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키고 진정하자, 그만 좀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미국에서 풀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AI라고 하는 이 시대적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 소외되어 있다. 그 말씀에서 아까 이제 네이버를 언급하셨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주주분들은 방금 이제 이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하실 게 왜냐하면 지금 이 장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금 최근에 네이버가 아주 좋아요. 네네. 여기는 어떤 모멘텀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네이버,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합니다만. 네이버도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AI의 그 도도한 흐름을 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엔비디아가 주도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주도했다는 얘기는 AI 중에서 하드웨어 쪽인 네. 거예요.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세미컨덕터, 이게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드웨어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 같은 어허. 메타 아니면 XAI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네. 있죠.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요. 어허. 근데 이 분야 중에서 우리가 지금 껴있는 분야가 이 내용 중에서 딱 하나 그 메모리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네. 그 외에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서 실제로 고객한테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네.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AI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큰 판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어제 뭐 연준의 FMC 때 이제 369 12월에 나오는 SEP 그 Summary of Economic 뭐 프로젝션인가 그거와 비슷하게 어제 또 한은의 금리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보다도 경제 전망에 상당히 시장이 주목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성장률 내년에 뭐 1.9%까지 네. 2.2%? 네. 그거는 한은으로서도 용기를 낸 거네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성장률 전망치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네. 아닌가. 얼마가 네. 제시됐습니까? 뭐 1.9%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플레도? 1.8인가요? 네.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낮췄다. 거고 이렇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의미하거든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이라는 것이 만약에 지속되게 되면 이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1, 2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예. 어쩌면 우리는 내년부터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아니 무슨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 경제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내년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 트럼프 2기 뭐 고율 관세 부과 얘기 나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미국은. 해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네네. 좋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보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예. 디플레이션은 더 심각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지역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다른 나라는 괜찮냐 그러면 다른 나라도 안 좋아요. 뭐 유럽이나 독일도 그렇고 예. 유럽의 상황도 상당히 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산업에 완전히 밀려서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공장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롯데케미칼, 뭐 포스코 문 닫고 있잖아요. 네. 다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용 창출을 못하고 소비를 좀 약화시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플레이셔널한 요인들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이제 대통령의 관세 남용 방지 법안. 금지 법안 네. 이렇게 일단 발의를 했는데 뭐 의회 통과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뭐 보나마나 뭐 지금 내년에 공화당이 상원 하원도 다 장악한 상황에서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만약에 된다면은 취임 초부터 트럼프는 레임덕이고 네. 만약에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미 대선은 기울었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민주당 측에서 저런 식의 어떤 발의를 하는 것은 어떤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서 나름대로 거기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뭐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라 걱정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발의했다고 본다면은 뭘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네, 관세를 만약에 이제 뭐 60% 네. 이렇게 때린다 만약에 그러면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전망치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수출이 뭐 거의 한 40%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이죠. 네. 그러니까 60%라는 관세가 너무 극단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60%라는 관세를 트럼프가 왜 이야기했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중국 때문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과거 한 20년, 30년 동안 자동차 수출 강국, 자동차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500만 대였어요. 500만 대에서 600만 대 정도 수준이요. 그리고 중국은 수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 시장에서 보면 네. 중국은 늘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예. 그냥 뭐 우리 5일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남는 물건 사가지고 가고 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근데 그 아줌마가 할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뭐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자리 깔고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자동차 회사가 2년 동안에 자동차 수출량이 급증했는데 네. 올해는 아마 650만 대를 수출할 것 같거든요. 수출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국제 시장에서 수입을 하던 나라가 네. 갑자기 수출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예. 근데 이 숫자가 650만 대뿐만 아니라 냉정하게 이론적으로 보면 네. 중국의 지금 자동차 캐파는 4천만 대입니다. 우후. 그리고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2,500만 대예요. 네. 그럼 빼면 1,500만 대잖아요. 예. 1,500만 대까지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다. 쏟아져 가동률이 나온다. 안 나오니까 해외에서 못 받아주니까 이런 거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물량을 진짜로 공세를 한다. 네. 가격으로 친다라고 하면 60% 관세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가서 직접 중국의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네. 진짜 공포감이 후들후들 떨려요. 왜요? 가격이 너무 싼데 너무 좋아요, 품질이. 성능은 괜찮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싸요. 예. 거기에 60%의 관세를 붙여도 경쟁력이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실 때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얼마 전에 그 재무장관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됐어요. 예. 이분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세를 그렇게 때리면 미국도 아파요. 네. 자기 발등을 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도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베센트가 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트럼프의 정책을 다 오케이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법인세를 낮추는 거다. 네. 법인세를 낮추고 이것을 영구화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기업들에게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버퍼를 만들어주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긴 하겠지만 지금 일단 미국 기업들은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서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하나 안 하나 이거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시키면서 갈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0.2%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497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69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55,100원, SK하이닉스 0.6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거래 연속 SK하이닉스가 또 4%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9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9,500원. 기아가 1.8%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93,200원이죠.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6,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 강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98,100원, 네이버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0.9%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좀 보합 정도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가 0.3%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 자체는 8만 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 2.5% 강세로 마감이 됐었죠. HLB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4,400원, 리가켄바이오가 보합 예상됩니다. 휴젤이 0.3%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6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5만 1,500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4,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양시장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이제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뚜렷하게 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지수에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부진이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막 누르고 있는 거는 맞고, 그 와중에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가는 쪽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 가는 것도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못 가니 이제 좀 오르면 또 이제 털고 나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동시효과에서 저 정도면은 또 오늘 또 뚜껑을 한번 열어는 봐야 되겠죠. 오늘 사실 11월 마지막 아닙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맞아요. 네.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제 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조금 월봉이 험해졌는데, 우리 이게 지금 월봉으로 이게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째구나. 5개월 연속 하락이구나. 코스피 기준으로. 예. 그렇게 되네요. 참, 아이고, 우리 국장하시는 분들 진짜 살이 생기겠습니다, 몸에. 아니 그러면은 대표님,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는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그 잘 되면 좋겠지만, 앞서 이제 계속 제가 오늘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우려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주가에. 투자자들의 생각에는 2018년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2018년? 2018년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 밴드가 한 배에서 0.8배로 내려온 그 역사적인 그 해거든요. 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해입니다. 2018년이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굉장히 예, 좋았고요. 예. 2018년에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언제 생기냐, 근데 가격 모멘텀이 생기기를 좀 기대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달려왔던 매그닙 세븐 빅테크들이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고, 네. 뭐 횡보 내지는 일부 빠지는 네네. 중에 이제 소형주,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쪽으로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내지는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업종들이 보입니다. 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이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 어떤 네. 기준이 필요하냐면은, 참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패권 전쟁, 네. 지투 전쟁이 더 본격화되다 보니까 패권국에 쓸모가 있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미국에 쓸모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종, 방산업종, 그리고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그나마 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버텨내거나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바이오요. 네. 실제로 뭐 트럼프가 전화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조선 업종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네. 조선 업체가. 네. 그리고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CDMO를 저항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바이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변압기기 뭐 이런 섹터들이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네. 원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원화 약세를 용인해서라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원화 약세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내년에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중국과 경쟁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죠. 철저하게 관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K 수출주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엔터주 얘기도 나왔지만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양식품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외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을 한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이제 한은 금통이 25bp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고 다만 시장 자체는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9일 금요일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상황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주도주도 부재한 상황에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고 이 가운데 종목 간 섹터별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수급적으로 매도 공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2,496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이죠. 69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떨어집니다. 55,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3% 내림세로 16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합니다. 39만 9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100만 원을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100만 2천 원. 그리고 현대차 0.2% 소폭 올라갑니다. 21만 9,500원이고 기아는 반면에 1.4% 떨어집니다. 93,500원.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떨어지면서 47,300원이고 KB금융이 1.7% 하락합니다. 96,300원. 네이버가 0.4% 하락으로 2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올라갑니다. 지금 30만 4,500원 지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하네요. 지금 1.9%, 2%까지 좀 낙폭이 확대가 되는 양상인데 14만 1,600원, 14만 1,700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사실 어제 이제 6.8%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가 1.8% 하락합니다. 7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0.4% 올라갑니다. 7만 3,900원. 리가캔바이오도 0.9% 오름세로 10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이 지금 강보합권으로 26만 8,500원, 클래시스 0.4% 떨어집니다. 4만 9,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 하락으로 낙폭 빠르게 줄여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2% 내림세로 15만 500원, 그리고 엔캠이 2% 약세입니다. 지금 13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9% 올라갑니다. 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들 내에서는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사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뉴진스 전속 계약과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이브가 지금 4% 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19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는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지금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또 내림세고요. 이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 1%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실리콘 내로 좀 올라온 상황이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좀 낙폭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0.8%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히토류와 관련해서 좀 뭐 관련 기업들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타이머성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3%에서 2% 강세, 동국 RNS도 2.7% 올라가면서 2,800원, 그리고 대원화성, 노바텍도 3%, 4% 강세고요. 티플렉스가 10% 급등합니다. 3,415원이고요. 현대 BNG 스틸도 4% 이상 올라가면서 1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토류, 희귀금속 관련주들이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 관련주 아무래도 뭐 지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10% 급등했고요. 이 가운데 지금 웰크론이 14% 급등합니다. 2,39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모나리자도 10% 급등합니다. 2,990원, 그리고 KM도 1.8%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방산주들이 지금 보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스페코 지금 2% 상승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3만 3,500원, 스페코도 4,195원 선이고 뭐 한일단조, RF 시스템즈가 9%에서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AI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움직임 좋네요. 뭐 양자암호 쪽은 최근에 미 증시에서 뭐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고 이제 뭐 차세대 뭐 주도주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ICTK가 3% 강세 6,25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엑스게이트가 지금 3% 상승 중이고요. KCS도 2% 이상 올라갑니다. 8,130원.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KT는 좀 2%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0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82억 원, 536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30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7억 원, 6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저희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달러원 환율 1월 20전 하락한 1,394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글쎄요, 지금 1%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뭐 지금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좀 줄줄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아무래도 LG 엔솔까지 오늘 빠져버리니까 코스피가 녹아버리네요. 네. 아까 동시호가 때 좀 느낌 안 좋더만. 그래.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요? 예. 아니 대표님. 왜냐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우리 시장. 정말. 오늘 뭐 보니까 딱 뭐 히토류 관련주, 아니면 마스크 관련주, 뭐 양자 컴퓨팅 관련주, 뭐 AI 관련주. 대형주가 없네요. 제가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선행하는 지표가 있어요. 네네. 그 선행하는 지표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에 네. 설정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면 네.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좀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액이라는 거는 그냥 ETF를 조그맣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네. 큰 금액을 그냥 빼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최근에 이제 이 ETF에서 자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당분간 들어오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이제 가격 논리로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지 좀 작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제 그게 이제 까봐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도만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 앵커가 자꾸 이제 저보고 이 방송 중에 한숨 쉬지 마라. 특히 개장 무렵에 그 이렇게 꾸지람을 몇 번 들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참. 그래요. 뭐 금투세 얘기도 끝났고 이제 뭐 탓을 해야 되는데 그래 트럼프가 잘못했네. 그죠? 네. 근데 제가 네.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분한테 이제 코스피 어떻게 보냐고 얘기했거든요. 예. 너무 싼 것 같다. 싸다. 싸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는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요? 정치가 문제인 것 같다. 정치. 정치가 문제. 솔직하네. 그렇죠. 네. 아니 그거 아니면은 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석에서 저희 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구한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구한말 그때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는 열심히 싸웠잖아요. 네.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G2 국가들이 기존에 쓰지 않았던 반치까지 쓰면서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마당에 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정부의 그리고 투자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숨이 나오죠. 네네. 한숨이 나옵니다.
게다가 좀 더 심각한 얘기가 예. 하나 있는데 예. 그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여러 가지 영상 중에 조회수가 예.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제목이 이제 원화 가치를 폭락시킬 위험인데 정부는 아직 실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완전히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네.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완전히 바뀔 겁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그 규제나 완화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상무부 장관으로 들어가신 러트닉이라는 분을 알아야 돼요. 네네. 그분은 트럼프의 크립토 선생님이에요. 아하. 네, 상무부 장관입니다. 네. 트럼프가 뭐 사실은 이런 게 재무부 아니에요. 장관으로도 네. 유력하다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연장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끝에 지금 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네.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미국의 지금 달러 패권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로 미국의 달러를 외환 보유액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나라가 줄어들었고 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금을 많이 사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데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달러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면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달러의 패권을 30년은 연장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예.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래 대금이 네. 전체 무역량의 10%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제가 알아보니까 예. 동대문 시장 같은 곳에서 네네. 예. 중국인들하고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때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럼 원화의 사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막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렇게 풀어줬을 때 그럼 미국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에서도 이미 스터디가 끝났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준의 논문만 해도 5개, 6개가 돼요. 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혁신이다. 향후 결제 시스템에 앞으로의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다. 혁신.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런 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달러를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달러를 운용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 달러 채권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리얼 월드에서는 달러만 쓰고 위안화 쓸래, 나 엔화 쓸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크립토 시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달러판입니다. 100%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는 게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미국에서는 풀어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풀어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미 10%나 되는데 이거 더 늘어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당국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스터디도 하고 대응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막 이동 중에 보느라고 100% 이해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거 보니까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용장을 개설해서 뭐 무역하고 수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너무 비용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그게 또 그야말로 또 하나의 혁신이더만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못 가고 일단 비트코인 자체도 우선 정부 차원에서 개념 정립이나 어떤 제도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가운데 그렇죠. 일단 돈 되냐? 그럼 세금 내라 이거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NFT도 잘 모르겠고 요즘 또 갑자기 양자역학인데 우리 또 우리 이 대표가 이과죠. 네. 진짜 쓸모없는 저 같은 문과충들은 참 요새 보니까 참 쓸모가 없는데 저 같은 그런데 양자역학이 뭐예요? 저거 아까 양자 말씀하신 대로 컴퓨팅, 퀀텀. AI 관련해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끼어들 여지가 아직까지 별로 없다. 메모리 반도체 외에는 이 말씀처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웃거릴 만한 영역이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양자 역학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네, 시간이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이 있느냐, 혹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네.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는 거는 저는 그냥 기대감인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지, 이게 뭔가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제한적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아이온큐가 엄청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건 이제 주가가 오른 거죠. 그게 네. 양자 네. 컴퓨팅 네, 관련. 그 기대감이. 기대감? 네, 일단 있는 그러면 것 같습니다. 기대감에 근거한 테마 네, 주 성격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